오늘 수업을 통해서 1인 기업으로서 어떻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지를 아실 수 있게 됩니다. 1인 기업으로서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그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4가지 챕터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차근차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상 진단입니다. 대표님들도 지금 직원을 채용해 계시는 대표님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1인 기업인 대표님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소위 말하는 스텔스 인간 존재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은 크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1인 기업을 하게 되면 정답이 없고요. 대표자로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직장에서 얘기하듯이 토론을 한다거나 집단 지성을 만들어 간다거나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항상 이게 맞나? 내가 잘 가고 있나? 항상 그 외로운 과정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옆에서 호의를 보여준다거나 감사한 일을 뭔가 만들어준다면 경계가 흐려질 수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는 이렇게 계속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데 시간을 쓰고 있거나 그 사람의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그러면서 뭔가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어디 대표로 알려지긴 하는데 정작 속에서는 나 이래도 되나? 그런 게 더 증폭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호감, 감사 이런 것들은 매우 인간관계에서는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1인 기업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는 매우 경계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핵심 패턴이 드러날까요? 이거는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삶을 살아갈 때 이왕이면 긍정적인 태도로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감사라는 거는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필요 없는데 뭔가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거나 뭔가 감사 이벤트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유리한 자원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아주 일부의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감사로 정의 내리고자 합니다. 왜냐면 제가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채널에서는 사회과학이라든지 양적 분석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라는 말을 매우 잘 쓰고 있는데 사업에서는 사실 그런 게 필요가 없어서 얘기는 딱히 하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이 논의를 위해서 감사라는 게 우리 생각하는 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맛있는 거 먹었을 때 생각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나도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 관념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섣부르게 제가 감사의 감정이라고 했다가 아닌데 감사는 좋은 건 미리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시작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혹시나 조작적 정의라든지 사회과학 분석이 궁금하신 대표님들께서는 텔레비전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내용들을 익혀가실 수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성장하실 수가 있게 될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인 그런 삶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정의했던 그 상황에서 감사의 감정은 어떤 에너지 분산을 야기할 수 있냐고 하면 이분이 나에게 도움 줬으니까 나도 이분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돼. 이거는 인류 사회에서는 보편타당하고 마땅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1인 기업으로서 정말 날 벼랑 끝에 서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고 봐야 되는데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는 나중에 조금 더 성장하고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혼란을 느끼지 말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와 자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말이지만 펀딩을 받아서 직원을 채용하고 규모를 늘려가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 한계가 있냐? 매출이 나지 않을 때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투자하고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시점에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또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한 얼굴로 다가와서 은근슬쩍 나의 기술이나 나의 자원을 가져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보통은 그래요. 이게 인간적으로 대해주면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일부, 또 아주 일부는 만만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 경계를 지키기 위해서 젠틀하게 예를 갖춰서 하는데 그 행위가 곡해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흑화되지 말고 내가 더 잘 되고 나서 누군가를 돕자,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쉬운 말로 F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어디 다들 이렇게 책상을 보고 계시거나 본인의 태생이 좀 감수성이 풍부하더라도 사업을 하는 이상은 조금 그 감정을 숨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공감을 한다거나 너무 많은 이 에너지를 투입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 막 되게 성인군자 같이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일부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냥 우리는 생욕 안 하면 되고 남들한테 공격 안 하면 되고 공격이 들어올 경우에 우리 조직을 지키면 됩니다. 그냥 막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허허거리고 좋은 사람인 척 하려거든 나중에 하시고 일선에서 물러난 다음에 하시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속되면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 회사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높은 확률로 아닐 수도 있고요. 자, 그럴 때 섣부르게 내가 이러는 만큼 타인도 왜 그런 말 있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타인을 대접하라. 그거는 기본값인데 막 과도하게 몰입해가지고 뭔가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맥락에서 말씀드리는지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세 번째, 판별 및 사전 예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낚시를 하려고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런데 어떻게 조금 판별해 볼 수 있냐면요. 감정 기반의 언어만 쓰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일을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미없어지면 어떡할 건데? 제가 이게 늘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재미로 사업하지 마십시오. 재미로 뭔가를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냐면 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는 오늘 재밌다고도 내일 현타올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거기 혹해서 뭔가 많은 일을 벌려버리면 수습도 못하고 나중에 운다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런 감정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냉철하게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업무의 언어를 쓰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일을 하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역할과 책임이 부여될까요? 이런 식으로 성과가 부여되는 말들을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의 이런 뉘앙스 차이를 조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사람 태생적 이럴 수 있잖아요. 난 태생적으로 따뜻한 말 좋아하는데 나는 그런 게 좋은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에 있어서는 이유 없이 칭찬해주면 어떤 이들은 건방져, 어떤 이들은 막 나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이 춤을 넘어가지고 간이 배박. 성과에 대한 감사, 성과에 대한 칭찬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과도하게 칭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전혀 의도하지 않은 형태의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고 호의, 감사 뭐 이런 것들에 또 의해서 내 시간과 에너지가 소진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면 이러이러이러한 것 성과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공감을 요구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공감을 한다고 해서 모든 책임과 역할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업하는 영역에서는 나중에 직원 뽑으셔도 그렇습니다. 직원이 아플 수 있잖아요. 아픈데 다 낫기를 바라면서도 다 낫고 나서는 이거 하셔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 사귀로 뭐 우리가 회사 만든 거 아니잖아요. 뭐 친구 사귀려고 우리가 협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개인 사정에서는 그렇군요 라고 공감을 해주지만 성과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정말 그래도 태생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도움을 줄 것인가 범위를 정해서 요구사항이 오면 저는 이 범위 안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급해요. 빨리 해주세요. 그 상대의 몫이 우리는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여기에 말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막 같이 급해져요. 같이 급하고 같이 막 정신없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더의 대응 실천 전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왜 옛날에 어른들이 지나가는 말로 야 사이좋게 지내 이러잖아요. 그게 약간 좀 이렇게 간격을 잘 둬라 이런 말로도 요즘에는 좀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서로 간에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과몰입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이 인간 본연의 외로움 그리고 사업을 해나가면서 불안함을 타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매뉴얼이나 자기만의 이런 전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통 제가 이 강의를 찍을 때 할 말 다 하고 제가 다 걷어내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년 전부터 문자 메시지나 이런 데 소통을 하는데 이모지를 쓰지 않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막 감정 보는 사람 감정 기분 좋게 하려고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요. 이모지가 없어도 이 글 안에서 내용이 따뜻함을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음은 따뜻하게 가지만 뭐 이모지를 쓰지 않는다. 그거 고를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메일이나 뭐 SNS나 이런 것들 하루에 한 번, 두 번 정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예전에는 막 알림 오면 계속 반응하고 실시간으로 하고 이랬는데 저의 경우입니다. SNS를 한 날은 SNS 했다는 착각 때문에 일을 한 것 같고 SNS 안 한 날은 일을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착각에 살다가 보여지는 공간에서 근데 실제로 이 내막을 이렇게 보면 안 한 건 안 한 거예요. 아무리 글 연습한다, 뭐 그래 근육을 기른다, 아무리 공감을 하고 소통, 내가 해야 할 일을 안 했다라는 죄책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해야 할 일에 집중한다. SNS는 후순이다. 이런 저만의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전략이라 하기도 그렇지만 뭐 그런 원칙을 세워서 살고 있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본인만의 뭔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정해서 이런 나의 에너지가 계속해서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로 매일매일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건 안 자를 것 같아요.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공공장소나 여러 사람 있는 데서 더 필드 플레이어 채널이 드러나도 무해하다라고 판단되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에피소드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답이 없는 사업의 길을 걸어가는 대표님들을 존경합니다.